동양 사람이면 이제 명절날 처가 가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상형이라는 거는 단순히 지금의 모습만 이쁜 사람도 좋지만 정말 이 사람과 같이 나이를 들어두겠다 싶은 굉장히 밝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은 여린 면이 있거든요. 좀 저 같은 어른의 어두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네, 반갑습니다. 김홍진입니다. 이런 구도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 1년 전에 이런 구도의 영상을 한 4편 보셨죠? 그때보다 더 퀄리티 있는 대회 그리고 퀄리티 있는 패널들과 함께 합니다. 작년에 했던 이상형 월드컵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웹에 있는 이상형 월드컵 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아이돌 참가자도 너무 많았고 제가 평소에 좋아했는데 포함되지 않았던 참가자들도 많고 해서 평소에 눈여겨봤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상형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그때 함께했던 제 룸메이트는 지금 군사 분계선 근방 한 40km 안에서 근무를 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된 다른 친구들을 모시고 했고 이번 대회를 하려면은 그 이상형 사이트에 저만의 저를 위한 김용진의 이상형 챔피언스 리그 이런 대회를 만드는 건 너무 약간 그 서버에 신뢰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파이썬으로 코드를 직접 짜서 한번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파이썬 선생님들인 송태민 선생님과 이혜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평소에 눈여겨본 사람들을 추려낸 결과 49명이 나왔어요. 49명인데 이상형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는 2의 거듭 제곱이 필요해요. 심플 매스매틱스죠. 예. 17명이 오버됐으니까 32명을 남기기 위해서 일단 예선 역할을 하는 플레이오프 한 단계를 거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려진 32명을 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 예선을 치르는 사람들 그리고 치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건 지난번 이상형 월드컵 순위를 기준으로 나눈 결과 아주 이쁘게 16강 진출 여부를 가지고 가르면 딱 숫자가 딱 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의 청아 확실히 처음부터 쉬운 경기는 없어요. 이상형 챔피언스 리그라는 건 정말 별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유재 선생님의 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유재 선생님 지금 이제 러블리즈의 둘째로서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한 살 많고 청아는 한 학년 아래 횟수로 따지면 2살 적은데 빠른 연생이라서 유지혜 선생님은 이제 지금 배성재의 텐에서 꼼묘꼼묘해라는 꼰대를 걸러내는 그런 라디오 코너를 함께 진행하고 계신데 근데 본인이 제일 꼰대인 것 같아요. 청아는 이제 유지혜 선생님에게 없는 내면의 귀여움이 있기 때문에 청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아 선생님 저거 맞지 이건? 너희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그냥 옆에서 끼어들기나 하고. 나고은 리아. 저는 사실 이상 월드컵에서 고은 이 친구가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퍼플키스는 일단 RBW 그러니까 마마무의 같은 회사 후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나고은 양은 2018년에 프로듀스 48을 나왔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데뷔조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서 아이즈원의 메인 보컬인 조유리 양과 보컬적인 어떤 라이벌로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뛰어난 가창력을 보여줬고 리아는 리아 너무 이쁘죠. 저는 약간 의도한 건 아닌데 동물상 사람들을 좋아해요. 낙타상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근데 이제 리아는 지난번 이상 월드컵에서 너무나 강력한 이미주를 상대로 만나서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떨어졌죠. 너무 아쉽지만 역시 같이 살려면 재밌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고은이가 본선에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몰라 제니야 몰라. EXID 혜린, 에이핑크 윤범이 나이 똑같네. 나보다 한 살 연상인 누님 대결입니다. 둘 다 똑같이 또라이고 너무 어려운데? 너무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 혜린 노래 잘하고. 노래는 잘하지. 근데 윤범이도 리드 보컬이잖아. 오케이. 그건 난 결정했어. 나는 주간 아이돌에서
윤보미 씨가 고릴라를 따라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 그 모습을 좀 같이 살면 여러 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같이 사는 걸 아, 전제로 이게 뽑는 거구나. 이상형이 아니라 동거인 월드컵 챔피언스 리그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상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모든 걸 통칭하고 있는 거지. 이분은 예선 이거는- 플레이오프에 있을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니, 무슨 천재시변이 있었길래 네. 저분이 왜 여기 이런 곳에 이 챔피언스 리그라는 거는 애초에 모든 경기가 모든 참가자가 정말 강력할 수밖에 없어.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수년간 탑 클래스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 수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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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우승 후보죠. 사실 너무 강력하죠. 이런 이상형 월드컵에서 음. 수지 선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탑 10뿐만 아니라 탑 5에 꼭 자리를 매김하는 선수라 예선 플레이오프에 있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죠. 너무 아니, 희한하다. 너 왜 너무 이렇게- 긴장감이 너 없다. 이게 진짜 스포츠에서 하는 것처럼. 16강이나 아니, 8강 말투가-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향후 수지 선수의 거취를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트와이스 정현, 러블리즈 K. 먼저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했습니다. 저희 20대를 함께했던 K 씨가 진출하겠습니다. 트와이스 정현 선수 여기서 떨어질 정도는 아닌데 아, 너무 K다 K 아쉽죠. 선수가 네. 르세라핌 김채원, 프로미스나인 이세롬. 아, 두 그룹의 리더가 붙었네요. 벌써 예선 플레이오프인데 이 정도 매치업이라니 정말 안타깝고 선택하기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아니 그냥 가볍게 얘기해도 돼. 아 일단 아 챔피언스 리그인데 나보다 더 과몰입한 것 챔스 같아. 정도인데. 챔스인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 안에서 프로미스나인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그쵸. 들었어요. 프로미스나인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네. 이제 김채원 선수도 사실 르세라핌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이즈원 아니었습니까? 아이즈원 때부터 만만치 않았죠. 아이즈원도 네. 진짜 엄청나거든요. 세롬 양은 이제 참 프로미스나인이라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커리어를 그동안 밟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9명이라는 많은 수의 이 멤버들을 잘 다독여 가면서 팀을 끌고 왔고, 채원 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인 아이돌 커리어를 밟았다고 할 수 있죠. 프로듀스 때부터 좋은 인상을 보여왔고, 그리고 그룹별 매치에서 리더를 한 적이 있고, 또 거기서 같이 합을 맞췄던 허윤진 양이 또 지금은 같은 그룹으로 르세라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즈원 활동을 하면서 정말 리더 중에 참 리더인 권은비 씨 밑에서 소속사 직속 동생으로서 또 많이 보고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제 선택은 이 사람은 정말 심지가 굳고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커리어를 통해서 증명해온 이세롬 씨가 본선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아쉬운데. 챔피언스 리그라는 이 대회에서는 모든 게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김용진의 걸그룹 이상형 챔피언스니까 그렇죠. 최종 결정권은 김용진 씨에게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겉절이 그냥 추임새. 추임새. 오케이. 자, 이번 대결은 상당히 공교로운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본 대회의 최연장자와 최연소자의 대결입니다. 초아 선생님, 저랑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예요. 초아 선생님이 위 초아 선생님이 위로 4살 차이죠. 아이브의 레이. 아이브 데뷔 전에는 딱히 오피셜하게 알려진 정보가 없는 친구인데 굉장히 귀여운 상이고, 아이브의 멤버 6명 중 반을 차지하는 2004년생 조합 중에 한 명입니다. 저랑 10살 차이 납니다. 예. 본 대회의 유일한 미성년자 출전자고요. 우리가 실제 축구 챔피언스 리그를 보더라도 미성년자 선수들이 한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뭐 위넨의 무시알라라든지 뭐 이렇게. 비니시우스도 몇년 좀 그렇지, 비니시우스도 있고. 이럴 때는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이상한 월드컵 때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초아 씨가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아닙니까? 야, 루다 대 장규리.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 이상한 월드컵 첫 라운드에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이미지라고도 말씀드렸었고, 루다는 귀여운 이미지, 규리는 외모로는 성숙하고 성격적으로는 되게 털털한 형 같은. 근데 이제 그런 털털한 면모를 멤버들이랑 있을 때 많이 보여준다고 증언을 이제 멤버들 본인이 했지만, 팬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이 없죠. 앞에서는 그런 우리 앞에서 모습이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요. 블랙핑크 지수, 위키미키 최유정. 유정이 너무 귀엽죠. 근데 이제 평소에 하는 행동이 이미주로 대표되는 걸그룹의 예능 담당
비글이라고 하죠. 비글 담당 멤버들의 대표적인 캐릭터라서 저한테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저의 노후를 생각해서 디올의 CEO가 점 찍어놓은 지수가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 이거는 너무 와, 이거 이게 예선 플레이오프가 맞나요? 새로 고치면 안 되나요? 코드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두 해설위원도 생각하시겠지만 프롭에서 만날 참가자들이 아니다. 아이유, 사나. 사실 저는 이제 13년째 이제 아이유 선수의 팬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말 물어볼 게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우승자가 이미 기울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나 양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타자화하는 생각에서 이분을 이상형으로 꼽는 것보다는 아이유 씨는 내가 정말 배울 점이 많다. 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예술적인 재능이나 나로 하여금 나를 낮추게 만드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인간적인 롤모델 혹시 선생님을 뽑으시나요? 무슨 소리죠? 상영을 뽑으셔야죠. 저도 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뽑으세요? 아니지. 이상형보다는 아니, 롤모델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제 여생을 함께할 사람으로서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줄 그런 아.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금전적인 측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이유 선수가 금전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여가수 중에 따라올 사람이 자,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 선수 대 유나 선수. 슬기 와. 유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팬들 사이에 연도별로 정말 인재들이 많이 몰려있는 탄생 연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약간 2세대 아이돌의 대표적인 세대로 꼽혔던 게 이른바 구사라인이에요. 카라의 강지영부터 시작해서 FX의 설리, 크리스탈, 미스의 수지, 레드벨벳에는 슬기, 웬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금 유라인의 적장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주까지 해서 같은 러블리즈의 서지수도 있고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슬기 씨가 포함된 구사라인 이후에 정말 이 친구들 또 역대급이다 라고 꼽히는 라인이 바로 03년생 라인입니다. 그 03년생의 대표적인 주자가 또 있지 유나란 말이죠. 유나 안유진. 유나, 안유진, 프로미스나인, 백지연, 카즈아도 03년생. 군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걸그룹 쪽이 좀 접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보면서 이제 한 4-5명 정도 있어요. 딱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쁘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나 선수입니다. 실제로 봤습니까? 아니, 뮤비로 많이 네, 유튜브 쇼츠로 봤습니다. 저희는 아니면, 조그만 예. 무대라서 저런 분들이 못 오시고 그렇죠. 그래요. 정말 대단하게 성숙되면서도 저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2003년생이면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우리의 늙은 손을 맞잡고 공원에 가서 코스모스를 볼 수 있는 근데 애초에 이런 분들이랑은 같은 공감대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 평생을 연예계에 몸담으시는 분들인데 야 나도 엔터 업계 사람이야. 엔터 업계 몇 달 차시죠? 두 달 차인데 되게 덥네요 오늘. 네 아무튼 저의 선택은 슬기. 정말 너무나 험난한 플레이오프입니다. 너무나 치열한 프로미스나인 백지연, 오마이걸 아린. 백지연 선수는 이제 최고의 장기가 눈웃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귀여운 매력이 가장 장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진은 너무 좀 약간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백지연 양이 눈웃음이 트레이드 마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얽매여서 이분의 너무 다양한 매력을 좀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사진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정체성, 내면을 보자 이거죠. 저는 이제 사고가 깊은 사람을 좋아해요.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는 백지연 양은 아이돌 중에서 이례적으로 저번에도 말했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캐릭터성을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또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승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펀치 윤경, 르세라핌, 사쿠라. 이번 르세라핌이 데뷔하면서 채원이와 사쿠라가 복귀한 것은 정말 K-팝계의 왕의 귀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재밌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윤경이도 만만치 않아요. 꾸라는 좀 막 또라이 같은 드립을 한국말로 능숙하게 치면서 그런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윤경이는 되게 나사 빠진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탱커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팀 다른 멤버들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게. 물론 본인이 의도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친구는 정말 나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꾸라는 일본인이니까 뭐 한국에서 활동하면 가족들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함께 하게 되면 더 그런 기회가 물론 저도 이제 맞춰주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떤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김경희를 전 선택하겠습니다. 사쿠라 선수가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스포츠의 세계는 그런 것이에요. 100%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버풀이 리그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우승하는 거. 챔스 준우승하는 거고 아스날도 챔스 떨어질 수 있는 거. 그건 100%입니다. 아스날도 컨퍼런스 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못 갑니다. 지금은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6위 이하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가 이제 경우의 수가 아예 없어졌군요.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스날. 아니지. 유로파에서 조 3위 하면 컨퍼런스 갈 수 있잖아. 그렇긴 하네요. IOI와 프리스틴 출신의 임나영 배우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라붐의 해인. 라붐이 놀면 뭐하니 통해서 또 재조명 받은 그룹이죠. 상상을 더하고 그렇죠. 웬 아저씨들이 그걸 불러가지고 말이야. 임나영 하면 시원시원한 팔다리, 170대의 키, 해인은 귀여운 스타일.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이상형 월드컵 때도 선보였던 아주 좋은 기준이 있죠. 나랑 키 차이가 너무 크면 불편할 것이다. 김용진 씨가 굉장히 키가 크신 편이기 때문에 혜인 씨는 프로필상 키가 162cm입니다. 164인가? 근데 아무튼 나영이보단 작잖아. 그렇긴 하죠. 172냐 170이냐 아무튼 임나영 선수가 본선 진출합니다. 세정 낳고 IOI와 구구단 출신의 세정 김세정 선수 그리고- 사레마스에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HKT48으로 돌아갔지만 아이즈원으로 2년 반 동안 굉장히 맹위를 떨쳤던 나부키 야코상. 참 재밌는 사실은 나코의 어떤 보컬적인 롤 모델이랄까? 그런 우상으로 삼는 모델이 지금 붙어있는 세정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김세정의 꽃길도 커버하고 그런 경력이 있는데 나코는 좀 그간 대한민국의 토양에서는 나올 수 없었던 귀여운 캐릭터. 프로필 키가 150이에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작죠. 근데 아이돌 룸에서 최대한 잡아 늘려서 측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49.9가 한계였어요. 저랑 거의 40cm 차이가 나거든요. 나코는 정말 귀여움의 극한을 달리는 캐릭터인 반면에 아까 루다 귤이 구도랑 비슷한데 털털함이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김세정 어떻게 보면 매력 넘치는 선수죠, 김세정 선수. 너무 매력적이죠. 서멘타 뭐 이러면서 이런 또라이는 처음이지. 산에 왔어요. 그래서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까? 네. 여기서는 세정량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AOA 찬미, 로켓펀치의 소희. AOA가 어느덧 데뷔 만 10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2012년에 맞네. 데뷔했으니까 찬미 씨가 그때부터 17살 때부터 참 연예인으로서 활발히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분의 인격적인 면모, 올바르게 큰 사람이다. 소희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고 착해요. 착한데 또라이예요. 이번 경기에서는 찬미 씨가 승리합니다. 사진 잘 뽑았는데. 여러분 카즈야 이 친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미 거의 본선 8강쯤은 올라간 듯한 발언이에요. 이번 르세라핌을 통해서 처음으로 데뷔한 연습생 시절에도 알려지지 않은 친구인데 발레를 전공해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는 와중에 하이브에서 스카우트해서 걸그룹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쇼케이스를 보는데 입장하는 순간 향후 K-팝 아이돌 그 패권 경쟁에서 5년은 절대자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아우라를 제가 느꼈어요. 한희 씨 물론 대단하죠. 한희 씨 지금 EXID 활동 때도 정말 굉장히 인지도 있는 멤버였고 직캠 역주행이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시초가 되었죠. 아이돌 활동에 있어서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나 강력한 인터넷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제시한 인물이 한희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창력도 되게 좋아요. 복면가왕에서 가왕 도전하는 자리까지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거기서 음악대장을 만난 거예요. 음악대장은 좀 그리고 지금 배우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엄청난 팔방 미인이죠. 그런데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카즈야에게서 봤다. 그렇기 때문에 대망의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카즈야의 승리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게 아마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선이네요. 드디어 본선입니다. 32강전 첫 번째 경기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온 윤보미, 그리고 지난 월드컵에서 정말 파죽지세 파란을 일으켰던 라붐 출신의 유정씨가 32강에 직행한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너네 둘은 둘 다 잘 모르지? 에이핑크 윤보미 선수는 잘 알죠. 이름을 아무래도 들어봤죠. 중학교 때부터 보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에이핑크죠. 늘보한세 선수죠. 늘 배고픈 보미는 한 번에 3개씩 오랜만에 듣네요. 그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이 보쌈을 싸서 먹여줄 수 있는. 3개씩 먹습니다. 돈 셋씩? 많이 까실 텐데요.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돼. 그게 사랑이야. 윤범희 씨의 승리. 이거 결승 아닌가요, 저번? 지난번 결승 리벤지 매치입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집안 싸움 이채영 대 이나경. 와, 말도 안 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아까 이제 있지 유나 선수 설명할 때 딱 네. 보자마자 와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4-3명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중 한 명이 저는 이나경 선수. 프로미스 나인이 사실 멤버들 외모가 다 굉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좀 돋보였다 제 기준에서는. 음흠. 저는 그래서 이나경 선수가 군 생활 버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프로미스 나인 데뷔 초 때부터 애교 담당 멤버 하면은 이나경이었단 말이에요. 오빠야, 땀났나?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월드컵 때도 제가 이 친구는 김케이의 뒤를 이을 성격 자체에 애교가 배어있는 애교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프로미스 나인도 어느덧 햇수로 5년 차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연출된 애교를 나경 씨가 자제하고 있어요. 물론 본연의 성격에서 나오는 면모는 숨길 수 없는데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저음 목소리, 이런 게 정말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자, 뭐랄까? 뭐가 재밌을까? 치인다고 말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채영 씨, 푸나 최장신입니다. 그리고 그 외모만 보면 섹시 담당이에요. 근데 뭔가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채영이 애교가 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변화 아닙니까? 고마워. 채영 씨의 큰언니가 지금 딸이 둘입니다. 그래서 채영 씨가 함께 조카를 봐주는 일이 많으면서 아기를 보기 위해서는 어른들도 귀여운 짓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조카랑 같이 있지 않을 때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런 두 사람의 포지션이 스위칭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채영 씨는 눈물이 많아요. 제가 그 눈물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이는 눈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채영이 16강에 진출합니다. 세 번째 경기, 아이즈원 출신 아이브의 안유진, 그리고 프로를 통해 올라온 세정. 아이즈원 활동 당시에는 유진이 이제 원영이 다음으로 두 번째 막내였어요. 불과 3년 뒤에 아이브로 재데뷔를 하면서 두 번째 연장자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기억나는 모습은 이제 아이즈원이 피에스타 때였나요? 아니면 환상도가 때였나? 음악중심 1위를 할 때 음악중심 MC를 하고 있는 민주 옆에서 마냥 아이처럼 좋아하던 모습, 그리고 아이브가 첫 1위를 하고 나서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대비를 이루면서 이 친구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힘들었겠구나, 어떤 리더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이 친구의 커리어를 그동안 봐온 저로서는 참 가슴에 많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참 인상 깊었기 때문에 유진의 승리입니다. 찬미, 윤경.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외가가 서씨 집안이란 말이야. 윤경이도 서씨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좀 좋아해서 고부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아무튼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친구는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윤경이가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경 씨 의견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굳이 들어가야 합니까? 예나가 나왔군요. 함진채 씨, 탐진 최씨, 최유찬 해설위원과 함께 같은 분 중에 동성 최예나 씨. 동본입니다. 함진채 씨 최고의 아웃풋. 예나, 새롬. 아이즈원 라비앙 로즈로 데뷔해서 첫 1위 했을 때 예나 씨 입장으로서는 오빠의 활동을 바로 옆에서 봐오면서 그런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바로 옆에서 그걸 위로해줬던 게 같은 시기에 럿밤 활동을 하고 있던 프로미스 나인의 새롬 씨였죠. 아이즈원이랑 프로미스 나인이 한때는 그래도 같은 회사로서 많은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일화에서 돋보이는 거는 본인의 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참된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는 새롬 씨 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예나 양, 지난번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왔던 강력한 후보인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렇게 러블리즈 K. 아무래도 활력소가 될 수밖에 없는 선수죠. 네, 이 친구는 한마디로 저의 20대예요.
20대 막바지에서 20대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이 멘트, K.K 선생님이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멘트입니다. 제가 21살 때 그때 1꺽이었죠. 2014년 11월에 러블리즈가 데뷔를 하고 곧 30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KC는 이제 울림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김준수 씨가 운영하는 뮤지컬 배우 에이전시죠. 팜트리 아일랜드와 계약을 해서 뮤지컬 배우로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갑내기 임나영 선수 가수 활동을 할 때도 보컬 담당, 랩 담당으로 판이하게 다르고 이미지도 귀여움과 성숙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매치 아니면 정반대 매치업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20대를 상징하는 KC로 가겠습니다. 안녕 나의 20대. 로켓펀치 연희, 프로이스9, 오지선. 연희 너무 귀엽죠. 지난번 이상형 월드컵에서는 이채영이라는 너무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 16강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선이도 비슷한 라운드에서 나경이를 만나서 떨어지고 그 당시 이 둘을 이겼던 두 사람이 결국은 결승까지 갔다 이거예요. 근데 연희는 귀여운데 잘 삐져요. 팀 내에서 캐릭터가 팬들한테 제일 많이 놀림받는 명색이 로켓펀치의 리더인데 매번 그런 식으로 취급받다 보니 좀 위신이 서지 않는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나. 이건 그냥 제가 궁예질하는 겁니다. 지선이는 정반대예요. 지선이 멘탈이 정말 강해요. 웬만해선 삐지지 않고 본인이 더 강력한 드립으로 받아친다거나 이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그렇게 잘 놀리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두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는 나를 빨아들이는 지선이 눈빛, 여기에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로지선의 승리. 지수 대결이네요. 그렇죠. 빠른 95 대 빠른 94 대결이군요. 근데 이제 지수양은 그 소속사 안에서 나이 정리를 하면서 느린 94랑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이번에 또 서울괴담이라는 옴니버스 공포영화의 한 에피소드의 주연으로 지금 극장에 걸려있죠. 서지수 양이. 서지수 양은 반려견을 2마리 키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반려동물을 책임질 그릇이 못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거면 애초에 시작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수양은 함께 반려견을 감내할 수 있는 좋은 상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김지수 씨가 올라갑니다. 르세라핌의 카즈아, 러블리즈 이미주. 최근에 제58회 백상예술대상이 있었죠. 미주양이 TV분문 여자 예능상 후보 5명에 올라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라인의 막내로서 안테나랑 계약하고 그리고 지금 식스센스 놀면 뭐하니 고정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상에는 실패했어요. 왜냐? 주현영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장 인지도 있는 여성 예능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죠.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도 요즘 많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예능을 워낙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TV와 인터넷을 모두 장악해 하고 있는 그런 이미주 씨의 퍼포먼스입니다. 차세대 예능을 이끌어갈 정도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죠. 그렇죠. 이 친구는 뭐 한 10년 뒤에는 연예 대상을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카즈아는 아직은 그런 이제 가수로서의 활동 외에는 원석과 같은 상태다. 일단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그룹의 꾸라 선생님과 아주 활발한 소통을 가지고 있죠. 스시 알아? 스시? 일본어. 일본어 아니에요? 스시. 굉장히 성장세가 빠른 현 시점 최고의 아이돌 유망주다. 자, 카즈아 대 이미주, 이미주 대 카즈아. 어렵다.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카즈아의 승리. 이럴 수가. 아이즈원 내전이네요. 아이즈원 01년생 친구들의 대결입니다. 김민주, 조유리. 와, 미쳤다. 야, 이거 어떻게 고르냐. 이 둘은 서로 너무 친해서 한 명만 고르면은 한 명을 고를 수가 없어요. 유리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드컵 때도 말했지만 고향이 부산이면 명절날 편하다는 이점이 있어요. 아니 서울 살면은 어차피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최소한 우리 집 갔다가 처가 갈 때는 불편하지 않잖아요. 한 번에 부산 가서 가면 되잖아요. 조율이 오열. 자, 근데 민주는 봉천동 출신입니다. 현재 지금 사는 곳과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지금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저기 롯데백화점 관악점 쪽으로 가면 당곡 사거리가 나와요. 장 보러 갈 때 거기 있는 하나로마트 보라매점을 이용하는데 민주가 또 초등학교를 당곡 초등학교로 나왔어요. 정말 제 나와바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하나로마트 보라매점에서 장을 보고 있으면 민주가 가족들과 함께 왔다가 저 오빠 너무 가정적이다. 많은 그룹들 소름 돋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유리 사진 너무 이쁘게 나왔지 않니? 민주도 그렇지만. 글래시 앨범이 좀 리즈를 갱신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평입니다. 레전드지. 오케이. 전 정했어요. 민주가 아이즈원 하기 전에 찍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민주가 나왔대서 봤어요. 근데 드럽게 재미가 없어요. 감독이 이것저것 해보려고 한 건 뭔지 알겠는데 재미가 정말 없어요. 아무튼 민주에게는 미안하지만 유리가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레드벨벳 슬기, 퍼플키스 나군 약간 인상도 비슷하고 그리고 보컬 담당 멤버라는 것도 똑같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나군 승. 또 대전이에요. 아 그렇죠. 많은 멤버들을 배출한 그 그룹은 내전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러블리즈나 푸나나 장규리, 백지연. 푸나 최연장자랑 푸나 최연소자 아닌가요? 그렇죠. 생일까지 따지면 아니지만 푸나에서 가장 언니들인 97년생 중에 한 명인 장규리 그리고 압도적인 막내인 백지연. 그런데 이 두 사람에다가 이채영까지 끼면 프로미스나인에서 키가 제일 큰 장신라인 3명이 됩니다. 근데 규리는 군인 장교 출신 아버님의 외동딸. 대령 예편하셨나요? 그렇죠.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집이 엄할 것 같습니다. 저의 선택은 지원이로 가겠습니다. 아이유 미나 93년생 보컬 겸 배우의 대결이죠. 아이유 아 저는 이미 우승 거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한 시간이 넘어갔어. 예인 청아. 예인 씨가 배성재의 텐 게스트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남자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나 남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왜? 결혼하기 싫어할 것 같아 나랑. 나는 결혼도 못할 것 같다. 이런 푸념을 늘었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예인 씨를 마다합니까? 근데 청하 같은 경우는 지병이 있어요. 심장 사이즈가 남들보다 작게 태어났대요.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데 활동할 때 몸에 조금 무리가 남들보다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청하라면 그녀를 보살펴 주는 것이 나에게는 기꺼이 어떤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나의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 선수. 청하 선수의 승리입니다. 프로미스나인 박지원 대 초아. 지원 양이 저번 월드컵 준결승에서 채영 씨에게 떨어졌죠. 근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논리가 프로미스나인 데뷔 초에 두산에 시구를 하러 갔는데 지원이는 그때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티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 메가니 재밌어요? 재밌다 메가니. 신났어요? 신났죠 메가니. 야구장 잘 맞아요? 야구장 잘 맞아 메가니. 이거는 부산 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뭐 저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부산 시민이 아니지만 부산을 부산 시구를 가서 이거는 너무 좋아했다. 이거는 그러면 바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죗값은 월드컵 때 치렀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프로미스나인이 또 키움에서 고척돔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완전 철새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그런데 비하인드 영상이 며칠 전에 풀렸어요. 풀렸는데 그 텐션 높던 지원 양의 분량이 멤버 중에서 가장 적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프로미스나인이었습니다. 안녕. 저의 조언을 듣고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한 거죠. 네, 아이돌로서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습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저 역시 지원 씨의 필요에 의해서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 위로 4살 차이냐? 아래로 4살 차이냐? 네, 지원 양의 승리입니다. 오마이걸 유빈, 수지. 수지면 정말 만인의 이상형 국민 첫사랑으로 불렸죠. 국민 첫사랑이죠. 만으로 18살의 나이에 건축학개론 나오고. 근데 유빈 선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외모 과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유빈 씨도 아역 배우 활동 여러 번 했었죠. 그런 아역 배우 경험을 살려서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같은 것도 하고. 32강이 맞나?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자, 근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이 대결은 만인의 이상형과 김용진의 이상형이 붙은 대결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대회의 컨셉상 그렇죠. 만인의 이상형이
높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빈 씨 축하합니다. 유빈 씨라면 이긴 없습니다. 16강전입니다. 프로미스나인 채영, 에이핑크 봄이. 이거는 뭐 볼 게 없지 않나요? 저번 시즌 우승자를 상대하기에는 네, 그런 토너먼트의 최강자인 채영 씨의 파죽지세의 면모가 드디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 8강 진출. 아이브 유진, 럭키버치 윤경. 아이브 유진 선수 굉장히 아름답다고. 유진이 아름답죠. 윤경이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근데 전 솔직히 유진이가 벌써 이런 성숙한 리더가 되었다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윤경이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정말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미스나인 새로운 러블리즈 K.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세롬 선수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김용진 씨의 20대를 함께한 그거를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근데 제가 러블리즈를 일컬어 저의 20대라고 하잖아요. 예. 프로미스나인은 저의 30대라고 할 수 있어요. 30대는 아직 아니실 텐데 지금 20대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데 지금 11, 12월도 아니고 이제 5월 초입니다. 사랑이 싹트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예, 그럼 과거의 10년과 향후 10년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과거를 추억 삼아서 그리워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이냐. 아니 이게 이렇게 철학적으로 비화될 일이. 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롬 씨가 뚝심 있는 리더로서 엄마와 같은 다정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오는 동안 본인이 기댈 곳이 있었을까? 제가 그 기댈 수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지선지수. 저는 운동의 조예가 깊고 저의 건강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지선양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카즈아 조유리. 카즈아 정말 강력한 유망주이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만나는 상대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단 말이죠. 유리 선수는 좀 막강하지 않나요? 너무나 강하죠. 지난번 이상한 월드컵에서 이낙연과 만나서 이름점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준결승행 티켓을 내주고 말았지만 어떤 대회를 나가든 막강한 우승 후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갓 데뷔한 카즈아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체육 수업을 2개는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들었던 체육 수업이 발레 핏이었어요.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발레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레의 미학에 대해서 카즈아 씨와 좀 더 논해보고 싶습니다. 카즈아가 8강에 진출합니다. 퍼플키스 나군 프로레슬링 했죠. 나군 이 친구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캐릭터인데 보컬로서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고요. 최근에 인스타에 그런 영상이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퍼플키스 보컬라인 3명이 라디오 나와서 노래 부르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퍼플키스가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지연이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백지현 선수는 저희 밥을 한번 사야겠네요. 저 덕분에 8강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유 청아. 대한민국 솔로 여가수의 자존심들 아닙니까? 저는 고양이상의 여인이 그 남자를 끌어당기는 신비한 묘한 매력, 그런 신묘함에 이끌렸어요. 청아가 8강에 진출합니다. 지원 유빈? 지원 씨는 팀 내에서 자체 컨텐츠를 할 때 텐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예능에서 활약하는 이미주, 제2의 이미주를 꼽아보라면 무조건 박지원이다. 유빈이는 텐션이 높긴 한데 텐션이 발휘되기 위해서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좀 재밌게 여생을 살 수 있는 지원이로 하겠습니다. 채영 윤경. 윤경 수고했다. 역시 우승 후보입니다. 눈빛 개 싫어. 자, 오랜만에 푸나 11워입니다. 새로운 지선. 약간 프로미스나인의 건강하면 이 두 명이 투탑이죠. 멘탈적인 면에서도 프로미스나인에서 가장 굳건한 두 사람이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정말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서 새롬 씨에게 강한 호기심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세롬 선수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03 라인, 르세라핌의 즈하, 푸나의 꿀갱이. 카즈아 정말 신인으로서는 믿기지 않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출전의 챔피언스 리그 8강이에요. 네, 그렇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열 로더의 꿈은 좀 아쉽게 됐지만 챔피언스리그가 괜히 챔피언스리그가 아닙니다. 별들의 전쟁이에요. 8강까지 왔어도 충분히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라는 박수를 쳐주고 박수를 싶습니다. 쳐드리고 싶습니다. 카즈아 선수의 질주는 아쉽게도 8강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지연 준결승 진출. 네가 뭔데? 청와대 박지원. 지금 4강에 올라간 세 선수가 다 프로미스 나인이거든요. 청아 선수가 떨어진다면 4강은 프로미스 나인 내전이 되어버립니다. 아 그렇게 됐나? 야 채영이 들어갔고 세롬이 들어갔고. 아 그러네. 사실 지난번 월드컵 때도 준결승 4자리 중 3자리를 푸나가 독식을 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예나양이 가져가는 시기였는데 벌써 3자리가 프로미스 나인으로 채워졌다.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서 저는 지금 청하와 박지원 두 사람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번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프로미스 나인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번 시즌 준우승자인 이나경 선수가 저번 네. 시즌 우승자를 만나서 32강인가 16강에서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에 세 선수를 올려놓고 벌써 4선수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저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냐? 대한민국 솔로 댄스 가수의 자존심, 그리고 최근 4세대 아이돌 사이에서 그렇게나 각광받고 있는 비주얼 메인 보컬, 예능까지 가능한 캐릭터죠. 결정했습니다. 저는 고양이상 여인 청아의 승리로 8강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결승 구도가 이제 재밌게 됐습니다. 한쪽은 프로미스나인 채영 대 세롬, 한쪽은 이제 프로미스나인 백지연, 그리고 청아. 청아 선수가 그 쟁쟁한 프로미스 나인 선수들을 상대로 과연 결승까지 아니 그렇죠. 우승까지 해낼 수 있을까 지켜보는 그렇죠.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치 예전 농심배 바둑 기전이었나요? 이창호 구단이 홀로 남아서 중국의 기사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형국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재현될 수 있겠다. 김용진의 이상형 챔피언스 리그에서 남은 3경기 정성을 들여서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1경기 4강 1경기 프로미스나인 채영, 세롬. 야, 근데 채영이 입술 너무 매력적이지 않니? 프로미스 나인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 이나경 선수가 일단 말도 안 되게 예쁘다라고. 최유찬의 이상형 월드컵을 한다면 예. 그러면은 이나경 선수는 8강은 이제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너무 강한 상대가 만나지 않는다면 4강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선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게 이세롬 선수하고 반대쪽에 백지연 선수. 두 사람 다 이제 댄스 담당 멤버이기도 하고 한림예고 선후배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롬 씨는 강아지를 키웁니다. 채영 씨는 고양이를 키워요. 프로미스 나인은 이제 같이 숙소 생활을 하지 않나요? 숙소 생활은 같이 하는데 본가에서 그렇게 각각 키운다는 거죠. 본가에서. 네. 그리고 세롬 양에게는 오빠가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을 거예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 없는 딸부잣집에 채영 양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2연속 결승 진출. 그렇죠. 월드컵 결승과 챔스 결승을 모두 밟아본. 최근에는 누가 있었죠? 캉테? 아, 캉테. 캉테 선수가 아, 정말 김용진, 이상현 월드컵 그리고 이상현 챔스에서 은골로 캉테와 같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이채영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 2경기 백지연 청아. 이채영 선수와 맞붙을 선수는 과연 누가 될까요? 같은 그룹의 동생인 지연이냐 아니면 대선배 청아냐. 네, 뭐 사실 뭐 데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2년 차여도 아이돌 세상에서는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연이는 나 아싸다, 친구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친구는 제가 해주면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그럼 남자친구는 내가 하는 걸로? 뭐 저는 백지현 선수 아니면 이나경 선수 쪽으로 소개를 받으면 되니까. 아무튼 제가 말하려는 건 지연이가 이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아이돌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죠. 실용무용과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후배들을 동원해서 뭐 DM 챌린지, 위고 챌린지 이거를 정말 떼거지로 찍는 거 봐서 아 얘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인싸다. 연예인이 찍어달라 하면 다 찍어주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래. 근데 저는 대외적으로는 친구가 적다고 알려진 청아 씨의 소울메이트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것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 이렇게 되면 저번 월드컵 결승은 프로미스 나인 내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청아 선수가 프로미스 나인의 아성을 깨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성을 깨려면 아무래도 우승을 해야겠죠. 그렇죠. 마지막 난관인 이채영이 남아있죠. 과연 청아가
이 기나긴 프로미스나인 헤게모니를 깨트릴 수 있을지, 프로미스나인 왕조의 종언을 구할 수 있을지. 여기는 결승전이 이루어지는 김용진 파크입니다. 신림동 김용진 마크입니다. 쉬운 경기가 한 번도 없었지만 역시 결승전의 그 텐션을 능가하는 경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채영이 월드컵과 챔스를 모두 석권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청아가 언더독의 신화를 그 방점을 찍을 것인지. 일단 청아도 지금도 댄스 실력이 돋보이는 가수이지만 팀으로 활동할 때도 댄스 담당 멤버였죠. 채영이도 그렇고요. 메인 댄서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춤 실력에 가려져서 보컬 실력도 뛰어난데 춤 실력만큼 빛을 못 보고 있다는 것도 언급을 하고 싶고요. 채영이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노래할 때. 근데 이제 본인은 발라드 같은 걸 좋아하고 또 잘 부르는데, 제 기준으로는 물론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두 사람 다 소위 말하는 아이돌계 육각형 멤버다. 육각형 멤버의 대표격인 두 사람이 결승에서 만났다. 이제 이채영 선수는 사실 이제 라파엘 바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라파엘 바란 선수가 18년도 러시아 월드컵 그래서 우승하고 우승하고 그 챔피언스리그 레알 소속으로 같은 시즌 챔피언스리그 월드컵을 석권하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이채영 선수가 과연 그 명단에 이름 부를 수 있을지. 이채영이 김용진의 라파엘 바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이제 이채영 선수가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런 이상형 월드컵 챔피언스리그는 어차피 우승은 이채영이다라는 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으로 내 이상형은 확고히 이채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채영 선수를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 고민된다 싶으면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일단 이 대회를 계속 할 거라면, 공실력을 생각한다면 3회, 4회 대회에서도 어차피 이채영이 우승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여론이 조성된다면 이 대회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채영 선수면은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죠. 그 이채영 선수가 이번에 우승을 한다고 하면은 3, 4회 그 이후 대회들은 이채영 선수를 이겨라, 이런 모토로 가도 되는 거긴 합니다. 여기 반응은 잘 되나요? 몰라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영상을 찍으면서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상형 대회는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마음만이 중요합니다. 제 마음이 시키는. 진짜 채영이도 강력하지만 청아도 너무 강력하단 말이야. 이 깊은 우수에 찬 고양이상 눈빛을 보라고.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너 일로 와서 얼굴만 보고 한번 봐봐. 아 근데 난 청아인데. 아, 그래? 근데 채영이가 사진이 좀 그늘져 있네. 조금 각도가 이건 좀 너무 못 나왔다. 어떻게 찍어도 실물이 더 이쁘기 때문에 못 나올 수밖에 없어. 몇 분째 고민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 이제는 고민 끝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뭐 다 드러내긴 하면 되는데, 근데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거는 결국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이채영 우승 축하합니다. 이채영 선수와 2연속 월드컵과 챔피언스리그를 석권하며 메이저 대회 2연패를 거머쥐는 이채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청아 선수 너무 잘 싸워줬습니다. 정말 집 제가- 밖에서 젖잘싸. 제가 이상형 월드컵 때도 말했지만, 채영 양은 너무 강한 인상이고 밝은 행동을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여리고 눈물이 많은 친구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프로미스나인 팬미팅도 갔다 왔는데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말하다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할 말을 다 하고 이 친구는 기댈 곳이 필요하다. 이 친구의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대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다음 대회를 한다면 내년도 가정의 달이 되겠죠. 내년 5월쯤에는 걸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이 직종의 벽들을 허물고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이채영의 아성을 깰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없을지, 아니면 김용진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주인님이 등장할지, 이번 대회에 나온 모든 참가자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참가자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전 언젠가 다음 영상에서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